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나는 여러 작가들의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을 살려서 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사상과 감정을 깨우쳐주는 하루하루의 독서 반려를 보내드리려고 이 책을 서술했다. 톨스토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구든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 1서 3장 17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 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하는 것과 진실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1장) 한 구두수성공이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수성공은 자기 집도 땅도 없었으며 오로지 구두수선으로 겨우겨우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빵값은 비싸고 수선료는 싸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것으로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이 구두수성공은 부인과 둘이서 하나밖에 없는 모피 외투를 서로 번갈아 입었는데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사들여 새 외투를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초가을로 접어들자 이 구두수성공에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부인의 손지갑 속에는 3루블이 들어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코페이카를 빌려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은 이른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 루바슈카 위에 부인의 면네일을 껴입고 다시 모직 외투를 걸친 다음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는 거야. 구두수성공은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주인은 출타 중이었다. 그의 부인은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농부도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장화수선비라고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수성공은 할 수 없이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돈만 가져오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얼마나 어려운지 어휴 친절머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구두수성공은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낡은 털 장화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수성공은 기분이 상하고 힘이 빠져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 양가죽은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에는 좀 추운 것 같았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모피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구두수성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꽁꽁언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에 든 털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피 외투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뭐 술 한잔 하고 나니까 온몸이 후끈후끈 나는걸. 가죽 옷 따위 필요 없어. 나란 존재도 귀하단 말씀이야. 그렇고 말고 모피 외투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겐 한평생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여편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구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데 언제나 코방귀만 끼고 있으니 우라가 치민단 말이야. 만약 이번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를 빼앗아 버릴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데 이 무슨 짓들인가. 고작 20코페이카를 주다니 이걸 가지고 무얼 한단 말인가. 기껏해야 술 한 잔 마시면 그뿐인걸. 그래, 니놈들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은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진 것이 많지만은 내게는 고작해야 이 낡은 외투뿐이야. 너희들은 농사지어 빵을 얻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벌어서 돈을 내고 사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으로 치러야 된다 이 말이야.
집에 돌아가서 빵이라도 떨어졌으면 당장에 일루불 반은 써야 한단 말일세. 이런 형편이니 제발 너도 내 돈 갚을 생각을 하란 말이여.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윽고 길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수성공은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러면 가축인가? 우호,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람치고는 너무 하얀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구두수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그 물체가 똑똑하게 보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벽에 기대어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인 후에 옷가지를 벗기고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아휴, 가까이에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니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사나이가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수성공은 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가 버릴까? 아휴, 만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게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놈의 정체를 모르지 않은가? 아이, 좋은 일을 하고야 이런 곳에 왔을 리는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아휴,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비록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지. 아이,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나이는 분명 알몸인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두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자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에휴, 세몬, 도대체 너는 무엇을 망설이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대단한 부자인가?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결국 구두수성공은 발길을 되돌려 그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2장. 구두수성공이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젊고 힘도 있는 것 같고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이 세몬과 마주치자 세몬은 사나이에 대한 동정이 솟아났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 장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급히 외투를 벗었다. 으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빨리 이걸 입어요. 자. 세모는 양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키도 훤칠하고 몸과 손도 깨끗하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몬이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자락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어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벗었더니 머리가 차가웠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하고 모자를 다시 썼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세모는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털장화를 신겼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어이 젊은이, 왜 말이 없나?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셈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지. 응? 참나, 걸을 힘이 없는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짚고 걸어요. 자자자, 기운을 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별로 힘들지 않게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이 고장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왔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휴, 틀림없이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휴,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좀 들어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세한 내막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몬이 걷기 시작하자 이 낯선 젊은이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세몬의 뇌의 속을 파고 들어오자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거리며 아내의 속옷자락을 여미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니 어찌된 외투란 말인가.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니 참나. 더군다나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마트료나가 대단히 화를 내겠지. 마트료나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고 또 교회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을 쳐다보던 눈길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3장. 세몬의 아내는 재빨리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직
커다란 빵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마트료나는 큰 빵 조각을 만지면서 궁리하였다. 그래,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가죽을 사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모피가게 주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아서 알 수가 없어.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애한테도 맥없이 속아 넘어가니 참 믿을 수가 없어. 8루블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과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입고 나가버리니까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가 그 돈으로 술 타령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트로나가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로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넣고 문 밖으로 나가니 사나이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남편 곁에는 젊은 사나이가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곧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에휴, 그러면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구만.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에다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으이그,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응? 형편없는 이런 검다라고 잔뜩 술을 마시고 또 집에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로나는 두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알았다. 외투 속에는 네이도 입은 것 같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로나는 분명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트로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난로가에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봐,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해야지. 마트로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나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 됐는가? 마트로나는 마침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준비는 했죠. 근데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술만 퍼마시고 다녔군요. 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외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다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배기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로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때요? 세모는 긴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다. 자, 돈은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근데 도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로나는 더욱 화가 났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사오겠다던 가죽은 사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혀 낯선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오다니. 마트로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간수하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주정뱅이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마트로나, 말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아니,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사실이지 나는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것들도 술값으로 써버리더니 이제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모는 부인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20코페이카밖에 안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 젊은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도 사실대로 밝히려 했으나 마트로나는 한마디도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녀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니 세몬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 10년 전의 일까지 들추어내어 퍼붓고 있었다. 마트로나는 계속 짓거리면서 세몬의 곁으로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내 옷을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이리 내라니까. 정말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팔을 들어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동시에 마트로나가 세차게 잡아당겨 옷의 이음매가 부드득 터졌다. 마트로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기분은 매우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 것이다. 4장. 마트로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사람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맨발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또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벽에 발가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란 말이요. 글쎄,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채로 떨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요. 그래서 내 외투를 입히고 집에까지 데리고 왔지. 마트로나, 당신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요. 마트로나는 실컷 욕설을 퍼부으려다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아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가슴께까지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마치 무엇에 목이 졸리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로나가 입을 다물고 조용했기 때문에
세모는 다시 말했다. 마트로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마트로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트로나의 노여움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난로 옆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크바스, 귀리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의 일종인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세모는 큰 빵 조각을 잘게 썬 다음 먹기 시작했다. 마트로나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로나는 이 젊은이가 가엾게 생각되어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 젊은이는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밝은 표정이 되어 마트로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마트로나는 그릇들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누가 벗겨간 거죠?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아휴,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것을 세모니 보고 불쌍히 여겨 입었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털장화를 신겨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또 여기 오니까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로나는 일어나 방금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주었다. 또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네일도 없는 모양인데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서 주무세요. 침대 위나 난로가에서 말이에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네일을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로나는 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로나는 외투 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이와 바지를 건네준 걸 생각하니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젊은이가 빙긋이 웃던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마트로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외투 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때 마트로나가 말을 꺼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마나랴 집에서 좀 빌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만. 어떻게든 굶기야 하겠어. 마트로나는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왜? 우리는 뭐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요? 세몬은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5장. 다음 날 아침, 세모는 일찍 잠이 깨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트로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낯선 젊은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네일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원하고 몸은 입을 것이 있어야 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 말을 이었다.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돼. 사람은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지요. 모두들 일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건 뭐 아무래도 좋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몫은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네.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익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 실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잘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모는 그에게 가죽을 잇는 일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 역시 금방 익혔다. 그 다음 주인은 실 속에 단단한 실을 끼워 넣는 일과 가죽 깁는 방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것도 이내 익혔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하여 사흘 만에 마치 벌써부터 구두수선 일을 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처리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또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할 때라도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일은 마트로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첫 대면의 순간뿐이었다.